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봄의 끝자락이에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식 다방, 즉 음식, 술, 웨이트리스의 서비스보다는 이제 커피가 중심인 순수한 다방이 처음 등장한 역사를 소개했거든요. 네. 이런 다방이 처음 등장하는 게 192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923년, 100년 전인데요. 이때 아주 흥미로운 일이 하나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는데요. 당시 기상청에서 계절을 상징하는 지표동물이라는 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네. 계절이 온 것을 알리는 동물을 계절별로 지정한 건데요. 달력을 보지 않아도 이 동물이 보이면 이 계절이 왔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굉장히 고마운 동물들이 등장한 겁니다. 당시 봄을 상징하는 지표동물도 지정을 했는데요. 이 동물이 보이면 봄이다 라는 거죠. 봄을 상징하는 동물,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쉬운 문제죠. 꽃이 아니라 동물인 거죠? 네네. 그럼 예전에 제비가 봄을 알린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제비 아닌가요? 제비? 맞아요. 예. 제비가 봄을 상징하는 동물로 1923년에 지정됐죠. 달력보다도 더 정확한 봄 지표라고 당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 사이에 우리나라 봄 평균 기온이 10.8도에서 12.8도로 정확히 2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2도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지구 전체 역사 속에서 지난 100년 동안의 이 2도 상승은 굉장한 온난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온난화로 철새들이 계절 변화에 둔감해지면서 제비가 날아오는 시기가 100년 사이에 45일에서 60일 정도 늦어졌다고 하죠. 심지어는 2007년 이후 서울에서는 지금까지 제비 관측 기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에 기상청에서는 제비를 봄을 상징하는 지표동물에서 삭제하고 다른 동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굉장히 아쉬운 뉴스였습니다. 다행스럽게 제비를 다른 동물로 대체했다는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제비 얘기를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예, 오늘 주제가 제비다방입니다. 네. 사람마다 이 제비하면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되죠. 어떤 사람은 봄을 당연히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연미복 이 옷을 입은 그 멋진 연주 장면도 떠올리고 네. 가끔은 또 나이트클럽이나 캬바레 제비족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저는 당연히 이상의 제비다방을 떠올리죠. 이상이 제비다방을 여는 것이 1933년이니까 세계적으로는 경제 대공황이 끝나갈 무렵이었고 참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가면서 문학가였던 이상이 어떻게 다방을 차리게 된 거예요? 이상은 서울 사직동에서 태어난 전형적인 도시 남자, 모던보이죠. 본명은 김혜경이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네. 그런데 아버지는 이발사였는데 집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은 3살 무렵에 비교적 재산은 있는데 아들이 없던 큰아버지, 성함이 특이합니다. 김연필 씨입니다. 김연필 큰아버지 아들로 입적이 됩니다. 네. 이후 큰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는데요. 지금의 서울 서촌 통인동입니다. 2018년에 복원된 그 이상희 집이 있는 자리죠. 큰아버지 도움으로 보성고등보통학교를 거쳐 경성공업전문학교 건축부에 입학해서 건축가의 길을 갑니다. 지금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전신이에요. 네. 졸업 후 학교 추천으로 조선총독부에 취직을 해서 건축과 관방회계과 등에서 일을 합니다. 총독부에 근무하면서 1930년에는 장편소설 12.12를 발표를 해서 소설가로 데뷔하는데 이때 이상이라는 필명을 처음으로 사용을 하죠. 1931년 6월에는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 훗날 국전이라고 불리던 이 전람회에서 서양화 자상이 입선을 해서 화가로 또 데뷔를 해요. 네. 이 같은 해에는 여러 편의 또 시를 발표해서 시인으로 등단도 합니다. 불과 20살. 21살의 나이에 정말 다양한 재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호사다마라고 1931년에 갑작스럽게 폐결핵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죠. 병을 지닌 채 총독부를 하던 중인 1932년에
큰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상에게 유산을 좀 남깁니다. 땅이었죠. 네. 병도 악화되고 재산이 조금 생긴 이상은 총독부를 그만두고 1933년 초에 황해도 배천온천으로 요양을 떠납니다. 23살 때예요. 이곳에서 기생 금홍을 만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인 33년 7월에 금홍을 서울로 불러서 종로 일가 지금의 청진동에 제비 다방을 차립니다. 커피를 유난히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방을 차리는 게 뭐 당시에도 하나의 유행 같은 거였어요? 예, 요즘 카페 창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행이었던 게 다방 창업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 자고 나면 생기는 게 다방뿐이라는 그런 신문 표현이 등장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커피를 좋아했던 이상이 그런 유행을 따른 겁니다. 이상의 제비 다방과 관련해서는 뭐 흥미로운 일화들이 많은데요. 예, 먼저 다방 이름이에요. 왜 제비 다방이었을까요? 그러게요. 세상에 동물도 많고 새도 많고 꽃도 많은데 왜 하필 제비였을까요? 예, 이상은 건축가였기 때문에 이 제비 다방 건물을 직접 설계를 해서 지었거든요. 이 거리 쪽 벽을 통유리로 해서 거리와 다방이 소통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모던한 건축이었죠. 네. 그리고 벽에는 하얀 벽에는 자신이 좋아하던 프랑스 소설가 주르 르네르라는 사람의 에피그램이 담긴 액자 몇 개를 걸어 놓았거든요. 이 에피그램은 아주 짧은 풍자 시를 의미하는 장르입니다. 네. 이상이 좋아했던 르네르는 프랑스 작가로 1894년에 발표한 소설 홍당무가 유명한데요. 르네르를 당시 모던보이, 모던걸들이 특히 그 게으름을 좋아했던 그 룸펜들이 좋아했던 이유는 르네르가 했던 아주 흥미로운 말이 준 영향이 있습니다. 르네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게으름은 피곤해지기 전에 쉬는 습관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예, 룸펜들에게는 정말 위안이 되는 말이었겠죠. 네. 물론 르네르의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제목이 뱀, 프랑스어로 르 세르팡이고요. 네. 내용이 너무 길다. 토롱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네네. 너무 짧은 시인데 재밌네요. 근데 이 르네르와 제비가 연관이 있었군요. 예, 르네르가 쓴 그 히스토르 네트렐이라는 즉 박물지라는 산문집에 제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에 피에르 보나르라는 역시 프랑스 작가가 그린 제비 사파가 실려 있어요. 예, 당시 르네르도 그리고 보나르도 일본과 조선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비 다방의 제비라는 이름은 르네르의 글 그리고 보나르의 사파에서 가져왔다는 것이 뭐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제비 다방이 영업이 잘 됐어요? 예, 뭐 두 가지 이유로 제비 다방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첫째는 공짜 손님. 민 친구들의 출입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상의 친구들이 거의 사랑방처럼 제비다방을 이용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뭐 시인 김기림, 정지용, 문학평론가 이현구, 그리고 서양화가 뭐 구본웅, 소설가 이호석, 박태원, 김유정 등 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뭐 박태원은 잘 아시죠? 네. 우리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외할아버지입니다. 또 박태원의 이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 사파를 그린 것도 당시 이상이었습니다. 이호석은 낙엽을 태우면서 그것에서 커피 향을 느꼈던 대표적인 커피 마니아였고요. 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 돈을 내고 커피를 사서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짜 손님들이었어요.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친구였으니까 그냥 네. 마시죠. 이 금홍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공짜 손님들로 넘쳐납니다. 뭐 금홍과 이상 사이에 다툼이 많아졌겠죠. 뭐 이거 이외에도 여러 이유로 이상과 금홍의 관계가 점점 나빠졌고 1936년 여름에 창업한 지 3년 정도 되던 해에 금홍은 이상을 떠나고 말죠. 이상이 친구를 만나러 이제 낭낭파라 등 다른 다방을 찾아다니면서 결국 1936년 9월에 제비다방은 문을 닫고 맙니다. 몸도 아프고 사업도 망하고 또 연인까지 떠나고 아무리 친구가 많았어도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예, 뭐 이상은 남은 재산을 투자해서 그 이후에도 뭐 스루, 맥,
등 다른 다방을 열었지만 역시 오래 하지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뭐 육구라는 이름의 다방을 열려고 신청을 했다가 일본 경찰에서 그 의미에 음란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채고 영업 허가를 취소했다는 일화도 네.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다방을 차리고 닫고 하면서 또 오감도, 날개 등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작품들을 당시에 남겼죠. 제비다방을 폐업하고 이상이 더 자주 찾았던 다방이 지난 시간에 길게 소개했었던 소공동에 있던 낭낭파라였습니다. 네. 이순석이라는 분이 세웠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디자인 미술가로 유명하죠. 이분이 일본 유학을 하고 다방을 차린 배경에는 이명래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종기 치료제로 유명한 이명래 고약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 창업자 이명래가 바로 이순석의 친형이에요. 그러니까 고약을 팔아서 번 돈으로 동생이 다방을 차리게 도와줬던 거네요. 네, 멋진 형제죠. 네. 예, 제비다방 폐업 후에 이상의 낭낭파라를 더 자주 찾았던 이유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커피 맛이 더 좋았어요? 낭낭파라가 커피 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면 친구 때문에? 네네. 낭낭파라의 지배인이었던 변동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상의 친구였어요. 네. 변동욱에게는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여동생 때문에 자주 갔습니다. 네. 이 몸이 아픈 이상이 프로포즈를 했던 변동님이라는 이름의 문학소녀입니다. 이상이 친구 동생 변동님에게 프로포즈하며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문학가 이상이 한 프로포즈면 아주 문학적이고 달콤한 표현을 썼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전혀 반대예요. 이상은 변동님에게 우리 같이 죽을까? 아니면 함께 살까? 라고 무시무시한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죠. 아팠으니까요, 당시에. 네. 결국 이상과 변동님은 1936년 6월, 그러니까 금홍이 거의 떠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하고 함께 황금정, 지금의 을지로 해서 이제 살림을 차리죠. 그런데 4개월 정도 둘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맙니다. 예. 4개월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네. 그 이후에 뭐 두 사람은 헤어지게 돼요? 예, 헤어진 건 아니고요. 네. 예, 이상의 병이 더욱 악화되고 결국 혼자 일본으로 떠납니다. 네. 뭐 경제적인 이유로 둘이 같이 떠나질 못해요. 1936년 10월이죠. 일본에 머물면서도 짧은 시간 동안에 동해, 종생기 등 뭐 소설과 수많은 시를 당시에 집필을 했는데요. 37년 2월에 불령선인, 즉 사상이 불손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습니다. 네. 뭐 병이 더욱 악화되어서 풀려났지만 결국 그해 4월 17일 동경제국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일본으로 건너온 부인 변동님에게 이상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처럼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가 아니라 네. 굉장히 생뚱맞게도 멜론이 먹고 싶다였다고 합니다. 네. 나폴레옹만큼 커피를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과 26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을 살고 간 이상입니다. 이상의 유해는 미아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가 미아리가 개발되면서 망우동 공원묘원으로 옮겨져서 지금도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부인 변동님은 후일 김향안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유명한 그 유화를 남긴 추상화가 김한기 화백과 재혼을 합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제비다방의 주인공 이상이네요. 네네. 근데 이상은 다방을 여러 번 차릴 정도로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었나 봐요. 네, 이상이 커피를 좋아했다는 것은 뭐 많은 친구들의 회고나 글 등에서 나타나는데요. 가장 명확하게 그의 커피 취향을 보여준 거는 그가 남긴 수필 산촌여정이라는 작품입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있던 1935년 여름에 친구의 고향인 평안남도 성천에서 한 달가량 요양을 하는데요. 네. 이때의 느낌을 담은 글을 1935년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를 했습니다. 연재물의 제목이 산천여정이죠. 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이 연재물의 첫 번째 글이 향기로운 MJR의 미각을 잃어버린 지도 20여일이나 됩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MJR이 뭐예요? 예, 향기로운 MJR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자 당시 이 연재물을 읽은 독자들도 궁금해해서 이런저런 해석을 했거든요. 현지에서 만난 새로운 애인 이름의 이니셜이라는 해석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 문제는 MJR이 오타였다는 거죠. 네. 이 상이 MJB라고 원고지에 써서 보냈는데 매일신보 기자가 활자화하면서 B를 비슷한 모양의 알파벳 R로 잘못 옮긴 겁니다. 원래 MJB인데 MJR로 잘못 쓰인 거죠. 그럼 MJB는 뭐예요? 예, 미국 커피 회사 이름이죠. 예, 이른바 골드러시 이후에 1800년대 후반에 미국 커피 산업의 중심지가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MJB는 1899년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미국의 커피 원두 판매 회사 이름인데요. 네. 처음에는 회사를 설립한 독일 출신 유대인인 막스 제이 브란데슈타인의 이름을 회사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MJ 브란데슈타인 컴퍼니였는데요. 회사 이름을 MJB로 바꿉니다. 설립자 이름의 이니셜을 회사 이름으로 정한 거죠. 왜냐하면 설립자 이름 전체를 쓰니까 소비자들이 반감을 표시했거든요. 네. 네, 하나는 첫 번째는 이름에서 풍기는 독일계라는 강한 이미지였죠. 네. 특히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후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정도였거든요. 독일이 미국의 적대국이었으니까요. 다른 하나는 이름에서 풍기는 유대인 회사라는 느낌이었죠. 역시 미국인들 중에도 유대인에 대한 반발이 당시 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느낌을 숨기려고 만든 간단한 이름이 MJB입니다. 이 회사는 1914년에 진공 캔에 커피 원두를 넣어 포장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크게 성공을 합니다. 미국 서부에서 시작해서 동부와 남부까지 미국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고 진공 캔에 포장해서 아시아 지역에서도 쉽게 판매망을 넓히게 되죠. 일본에서 당시 대대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고 결국 조선 땅에도 들어온 겁니다. 네. 이상이 즐겨 마셨고 제비다방에서 사용한 원두가 바로 MJB였던 거죠.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커피가 담긴 둥그런 그 양철통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MJB 커피입니다. 1985년에 스위스 네슬레에 인수되었다가 지금은 다시 미국의 그 마시모 자네트라는 음료 회사의 소유로 넘어간 그런 커피 브랜드죠. 당시 MJB 커피는 어떤 맛이었을지 궁금해요. 예, 제비다방이 문을 열었던 1933년에서 35년 사이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커피는 거의 모두 블렌딩 커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커피 원두를 섞은 후 일정한 단위로 포장을 해서 대형 마켓에 선반 위에 놓고 파는 제품이었죠. MJB, 폴저스, 맥세라우스 등 서너 개의 대형 커피 회사가 만든 커피가 거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이들 제품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요? 예, 맛에 영향을 준 특징인데 바로 가장 저렴한 브라질 커피 원두가 듬뿍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한때 산토스 커피라고 부르던 바로 그 브라질 커피죠. 이 브라질의 산토스항에서 수출되는 커피여서 산토스 커피라고 불렀는데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맛이 없던 저급하고 저렴한 커피였다고 봐야죠. 예, 미국의 대형 커피 생산 회사들은 싼 브라질 산토스 커피를 수입을 해서 여기에 맛 좋은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커피를 조금 섞은 후에 대형 공장에서 볶아요. 그런 다음에 일정한 단위로 캔이나 봉투에 담고 포장을 해서 판매했던 거죠. 카페가 아니라 대형 마트에서 판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의 커피 소비자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커피가 나무의 열매 속에 든 씨앗, 즉 식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장에서 만드는 화학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품이나 세제 그런 것처럼 공장에서 인공적으로 만드는 화학 제품이라 생각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당시에 다방 출입했던 사람들은 최고의 커피라고 생각하고 즐겼겠어요. 네,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지금 우리가 마시는 커피 이런 것과 비교해 볼 수는 없을 정도의 맛이었었고요. 네. 바로 그 직전 커피였었던 자바 커피나 모카 커피 등 유명했었던 커피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맛은 당연히 떨어지는 그런 커피였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해볼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커피로 네. 맛보는 역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